예, 이제 우리 그 국내 정치인데요. 이건 뭐 이게 어제 뉴스인지 지난달 뉴스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지나가 버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죠. 네. 완전히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됐는데 득표율이 엄청나요, 선생님. 90% 육박합니다. 9대 명이란 말이에요. 9대 명. 네. 권성동은 이거 공산당 선거 아니냐? 네. 네,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네, 뭐 그것들은 투표율만 높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투표율 높으면. 네, 90%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예. 근데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본 식민지 시절에 네. 김구 선생하고 이완용이 나와서 투표하면 김구 선생 몇 퍼센트 나오셨을까요? 99%예요. 9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때도 친일파들이 있으니까 10% 정도는 이완용이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는 김구 선생한테 투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 얼마나 그 후보가 그 시대의 요구를 대변하고 네. 민심을 대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독립이라는 민심을 대변하는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가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전 100% 나와도 상관없다고 봐요.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110%도. 넌 이제 그건 부정선거죠. 네,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거의 90% 가까운 지지가 쏠리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국민들이 네. 내란 종식, 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거죠. 뜨겁다. 뜨겁다. 그야말로 뭐 지금 절박하다 국민들로서는. 그리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아하. 이재명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도 높아요. 네. 뭐 어차피 어대명이면 네. 투표 안 해도 되잖아요. 아하. 그렇지 않아요. 가서 해요. 악착같이 악착같이 해서 이재명한테 1%라도 올려주겠다. 왜? 힘 실어주자. 그 열망이 굉장히 높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뜨거운 거죠. 그 이낙연 친구도 막 이제 이재명 찍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낙연하고 친하지만 네. 내란 종식을 해야 돼 지금은. 네. 이재명이야.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예. 후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저를 도구로 써달라.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제 민심들이 이렇게 이제 쏟아지고 있고 이런 속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 행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약간 이제 말밥에는 올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심리인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예전부터 얘기했던. 네, 이념 이거 없이 그렇죠. 실용으로다가.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요. 네. 실용주의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실용주의라는 것이 음. 이념에 탈을 쓰지 않은 이념이에요. 신이념이네. 네,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공격받지 않을 그런 이념. 그 자체가 이념이다. 이념이라고 공격하기 어려운 이념. 네. 아주 영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한국이 지금까지 망조가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념을 앞세운 극우 세력 때문입니다. 네. 이 극우 세력이 자기네 이념만 옳다고 하면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 네. 혹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빨갱이나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작사를 해왔죠. 계엄으로 죽이려고 그랬죠. 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수거하려고. 네, 수거하려고. 이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어요. 예. 이념을 앞세우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킨 거죠. 이쪽 이념이 아니면 다빨갱이야. 네네. 자, 그것이 사실은 뭐 파쇼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국민들을 계속 이간질해 오면서 극우가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왔는데 사실 이념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국민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 국민의 요구를 대변해서 나온 것이 이념이다. 즉 국민의 이익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도구가 이념이죠. 예. 근데 극우 세력은 그걸 뒤집어 놨어요. 자기들이 믿는 이념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아하. 국민들과 인간을 이념의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어 왔죠. 뒤집은 거예요. 이념은 인간을 그러니까 국민이 중요하고 이념이 있는 건데 국민 나고 이념 났는데 네. 거기는 이념 나고 국민 났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을 위해 이념이 필요한 건데 아하. 이념을 위해 국민들을 예. 희생시켜 온 것이 바로 지금까지 극우 세력이라는 거죠. 네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바로잡을 생각, 후보가 그걸 바로잡을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네. 자, 그럼 저쪽에서 내세우는 이념은 극우 이념입니다. 네. 파쇼 이념이죠. 빨갱이 다 죽여.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최고, 네, 미국 최고. 일본 최고. 자 그럼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허. 나는 그럼 빨갱이가 되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너가 네. 난 반국가 세력이라니까 난 반국가 세력 이념을 네. 내세울래. 네. 난 좌파가 될래. 네, 네. 이럴 수가 없어요. 한국 지형에선 정치 지형에서는. 네, 네. 그랬다가 뭐 바로 죽으니까. 예. 그래서 내세운 게 뭐냐 실용주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용주의는 그런 지점이 영리하다. 영리하다. 아.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미국의 원래 실용주의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예. 다들 아시지만 그 실용주의 철학 프래그마티즘인가요? 뭐 영어 제가 안 되니까 하여튼 그건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오 선생님. 예, 그거는 철저하게 이 실용의 기준이 개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개인주의 철학이거든요. 아.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얘가 장사꾼의 철학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철학인데 어허. 미국 실용주의 철학을. 네, 네. 그거를 또 한국에서는 좋아하죠. 미국제니까 미제라서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용주의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와서 아. 실용주의란 표현을 썼는데 네. 미국식 철학처럼 개인의 이익을 음. 중심에 둔 철학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실용주의는 국민의 이익입니다. 아. 국민의 이익, 국익이다. 국익, 공익이고. 네, 공익, 국익,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 뭐 이익. 보통 지금 나오는 실용주의라고 그러면은 약간 국익 공익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철학의 근본 뿌리는 개인주의예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은. 아, 그래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한국식 실용주의일 수 있고 이재명식 실용주의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통 이제 외교를 예. 제발 좀 한미 동맹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실용 외교를 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보통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그게- 이제 실용 외교라는 게 국익 외교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익, 공익, 국민의 이익을 네네. 앞세우는 거. 네. 자, 그러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좌쪽이냐 우쪽이냐 상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예. 좌쪽 이념도 좋으면 쓰겠고 어허. 우쪽 이념도 좋으면 쓰겠다. 네. 국민이 최우선이다. 네. 민본주의죠 일종의. 어허.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하고도 통하는 게 있어요. 야, 이 선생님 이게 오늘 굉장한 수업이 되는 거네요. 그 이걸 내세우면 실학이다. 공격하기가 뭐 하잖아요. 좌익을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 네, 네. 빨갱이다라고도 할 수 없고 예. 나는 이념 싫어 실용주의야 근데 실용주의 자체가 이념이거든요. 네. 민본주의 이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이념이라고 공격할 수가 없는 이념. 예. 그래서 신의 한 수일 수도 있다. 아, 이런 게. 그렇군요. 그리고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국익을 앞세우고 공익을 앞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국민 통합이 됩니다. 예. 극우 세력은 지금까지 이념을 앞세워서 국민을 분열시켜 왔잖아요. 예. 또는 뭐 남녀를 분열시키고. 어허. 근데 실용을 앞세웠다. 지역을 분열시키고. 네, 지역을 분열시키고. 그렇겠죠. 근데 실용을 앞세운다는 얘기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에 입각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예. 아, 이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네.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가 중요하네. 예. 관점이 바뀔 거죠. 아하. 이게 바뀌게 되면 남녀 차이, 지역 차이, 이념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따라서 실용주의는 국민 통합의 유력한 수단이나 도구가 어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걸 보면 통합 얘기할 때 실용주의에 의한 통합, 실용적 관점에 기초한 통합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로 좌우 대립 내지는 이념 전쟁으로 먹고 살아온 기득권이 더 이상 공세를 취하지 못하게 막고 네, 네. 국민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실질적으로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네.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네. 상당히 영리한 어떤 영리하다. 주의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전에 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주변에 수박을 확 다 붙여놓고 네, 껍딱지랑. 네, 껍딱지를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미국의 이익을 관찰할 수 있는 네. 그런 애들 다 그냥 갖다 붙여놔가지고 예. 꼼짝 못하게. 네네. 너 대통령 되더라도 말이야. 음. 너 꼼짝 못해. 무조건 우리 말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약간 그런 데에 지금 포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약간 이제 이런 우려들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너무 많으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겠죠. 네. 또 미국과 완전하게 척을 지면서 지금 정치를 하긴 힘든 조건이긴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아하.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은 껌딱지에 이렇게 아하. 끌려가는 네. 수박들한테 이렇게 농락당하는 네. 그런 쪽의 리더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리더십을 보면 끌고 가는 쪽이에요. 끌고 간다. 안 된다 싶으면 막 치기도 하고 좀 해 이러면서 네, 네. 좀 밀고 나가고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약을 받겠지만 저는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처럼 지도자들처럼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포획당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재명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주변을 장악하는 스타일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랑 좀 유사한 데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트럼프도 주변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쪽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 네오콘들을 등용했지만 네. 다 마가로 만들어냈거든요. 지금. 트럼프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쓰지. 음.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 쪽에 네오콘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네오콘 하나도 안 쓴다 그러더니 많이 쓰네. 너도 네오콘한테 끌려다니겠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번에 2기 때. 이번에 아, 2기 때. 어. 뭐 루비오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국무장관이 대표적인 네오콘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 루비오나 이런 애들 데리고 온 거 보고 야 왈츠 이런 애들 야 트럼프도 야 뭐 네오콘한테 투항했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막상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 루비오가 다극화 세계가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 사이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변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걸 싫어합니다. 예. 물론 1기 때는 네오콘들이 워낙 강력해서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끌려갔지만 예. 예, 그런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때 뭐 볼튼? 네네 볼튼 뭐 폼페이오 이런 애들. 어. 근데 이재명 후보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돌파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네. 평가하는 것은 이 민심. 민심을 중시하죠. 네, 민심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네. 네. 이번에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계속 민심 얘기를 하죠. 네, 네. 국민의 명령. 네. 이제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거고 내가 그 충실한 도구가 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포획을 많이 당할 수는 있겠지만 네. 상당 정도 돌파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또 국민들이 뒷받침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민심을 예민하게 본다는 거는 실제로 민심의 표출이 잘 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많은 국민분들의 그런 촛불과 이런 힘들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실용 이런 거 만나야 네. 실제로 국익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지는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우려는 많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그동안 뭐 정의와 민주화는 아무 상관없던 사법부가 갑자기 뭐 재판을 이렇게 막 속도전으로 네. 벌려나가고 네. 그 진짜 뭐 파기 재판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파기 완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대체로는 이제 무죄를 때릴 것 같다는 이런 이제 가능성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 이런 문제랄지 갑자기 이제 트럼프 아들이 들어오는 거랄지 네. 그다음에 협상을 지금 경제 협상을 뭐 엄청나게 빨리 진행하는데 좀 이 최상목이나 한독수는 밝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이 과정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네. 뭐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죠. 근데 저는 다만 한 가지만 좀 조언을 하자면 그 주변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네네. 많이 제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허. 이승만 묘소에 참배하라든가 네네. 뭐 극우 쪽에 이렇게 네. 좀 쉽게 하면 아부할 수 있는 네, 그쪽 표도 가져와야 되지 않냐 말과 이러면서. 행동을 조언하면서 네네. 그쪽도 통합해서 가져와야 되지 않냐 표를. 근데 한국의 보수가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공포형 보수예요. 그런 행동은 극우의 표를 오히려 잃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강단지게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네. 극우 세력이 이탈해요. 아. 요거는 제가 볼 때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아. 선거공학적으로 예. 이승만한테 참배하면 이승만 지지 세력이 투표한다? 한국 보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기 때문에. 네, 공포형 보수이기 네네. 때문에. 합리적이라면 모를까. 예, 맞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조언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 아부하고 뭐 이렇게 네네. 잘 보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 예. 얕보고 네네. 오히려 결집하고 보수가 어허. 강하게 내란 세력을 척결하면서 쳐나가면 좋네요. 흔들려요. 오히려. 네, 그래서 내란 종식의 깃발을 내리지 말고 네네. 강하게 지켜들고 쳐나가는 게 필요하다. 아. 그럴 때 압승할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보수를 와해시켜서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때도 탄핵이냐 아니냐 이게 보면은 이제 탄핵해야 된다 아닌다 뭐 이런 게 이제 7대 3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전에 그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지지 이거는 8대 2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이 지금 윤석열 이 정국에서도 지지하는 3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보수층이. 이게 네. 점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공포들이 사라지면은 네. 오히려 합리성을 깰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얄짤없이 싸워야 된다. 얄짤없이. 네, 내란 세력과는. 네. 또 국민분들이 원하시는 게 네, 그거죠. 지금은요. 내란을 진압을 해야 되니까요.